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수요일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인사 안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얼떨떨합니다 지금. 네, 아직 잠에서 예. 안 깼나요? 예. 아니, 저희가 원래 그 벚꽃 핀 윤중로에서 야외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딱 비가 왔어요. 하지 말란 뜻인 것 같아요. 이번 봄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야외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막 벚꽃이 날리는 그 윤중로 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부터 비가 내려서 꽃이 벚꽃은 꼭 벚꽃만 벚꽃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튤립도 피고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으니까 도라지 꽃도 알겠습니다. 있고. 예, 꽃 피는 곳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야외 방송 추진하도록 유채 꽃밭을 하고요. 위하여 제주도로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추진을 해보시면 저희 사장님한테 한번 대표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을 실제로 만나긴 하세요 한 달에? 요새 통 못 봤네요. 응? 요새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녹음실에 있어서 청와대가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난다고 하듯이 오마이뉴스는 현 기자가 대표를 언제든 직보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저희는 수는 있죠. 할 수 청와대도 할 있는데, 수야 아니, 있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할 만날 수 수 있지. 있는데 대표님이. 바빠서 제가 못 만난 거예요. 본인이 바빠서 아니면 제가 대표가 바빠서 제가 항상 녹음실에 있으니까 아니 저쪽까지 갈 수가 제가 없어요. 오 대표를 네. 한 18층 안에서 작년인가 저쪽까지. 재작년에 네. 대전역에서 봤어요. 그래요? 대전역 커피숍에 네. 주재 기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대선 주자 행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대선 프로 주자 행보. 그 제주도 가자 이러면 우리 프로그램 잘릴지도 몰라. 돈 쓴다고 지금. 아니면 오마이뉴스가 무슨 네. MBC, KBS도 아니고. 우리는 출연료도 안 받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요. 네. 오연호 대표 게이트처럼 돼버려서 국정조사에 국정조사. 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먼저 오 대표 방에 네.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진열장 상단에 뭐 어떤 물품이 있던데 보셨어요? 아니요. 언론사 뭐가 사장 방과 어울리지 않는 물품이 있던데. 뭐가 그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추우는 엠바고.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보세요, 한번 이따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 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남기업 회장이 현직일 때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최종으로. 그러니까 전 경남기업 그죠? 회장. 예, 응. 그렇죠. 가장 그보다 더 최근의 직함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경남기업 회장이 아니라 네. 전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죠. 새로운 시각이네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면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회장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자연스럽게 일개 그냥 대기업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네, 일개 중견기업의 기업의 회장인 것처럼 총수로, 말씀하세요. 지금 19대 국회를 하던 사람의 네네. 국회의원이신데 알겠습니다. 영어를 정확히 써주셔야죠. 네. 오늘 좀 까칠하게 나오시네요. 김 의원님이. 자, 어쨌든 뭐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고 성완종 전 회장 리스트 파문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종착역이 어딜지 참 궁금한데. 종창역은 네. 종창 브라더스에 물어보시고 이 네. 게이트의 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 YS 대선 자금 공개하라고 네네. 한참 대학생들이 투쟁할 때 저도 뭐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선 자금 공개로 결국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다들 그래요.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도 국민들도 하는 소리가 좀 야당이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정쟁을 떠나가지고 네. 사실상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존립 기반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현직 총리가 검찰에 소환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총리의 직무 수행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느냐. 뭐 새누리당은 지금 뭐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는 직무 정지는 정지는 법이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언제부터 법치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네. 약자들에게는 법치를 들이밀면서 요상방뇨나 무단횡단 하는 것까지도 네. 범칙금 물려가지고는 국고 세금 거두면서 아니 1인지와 만인지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저렇게 뭐 비타 500 사가상자도 아니고 아무튼 저런 네. 식으로 받아가지고는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데 저걸 그냥 보고 있어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임태훈 소장이 좀 세게 치고 나왔어요. 지금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김광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면서 트위터 이렇게 쭉 봤더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궐선거 유세하러 다닐 때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 이제 방송하는 이 시간에 8시에 최고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고 네. 8시 반에 최고위와 또 연석회의가 있고 9시 반에 의총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의원들의 다양한 총회를 입장들 모으겠네요. 총회를 모으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10시에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이 좀 정해져서 결정되지 않겠냐 싶고요. 사실 오늘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완구 총리건도 총리건입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권분립 체계고 또 헌법상에도 행정부나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의 의사와 민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오늘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에요. 근데 경제부 총리가 안 온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 왜 하나요? 창조경제 어디 갔어? 대통령의 네. 가장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행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일 있으면 해외 나가는 거랑 똑같은 그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요? 미국 가신대요. 미국. 미국이요. 근데 미국을 가는 국무위원회 본회의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니라 네. 그때 매달 며칠 날 어떤 장관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안으로 일종의 법안으로 올라와서 의결을 거치는 사안이거든요. 네. 국무위원 출석 요구서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건을 두드리기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와서 본회의를 소집해서 그렇죠. 그걸 의결하는 그거 거예요. 시키죠. 네. 법안입니다. 근데 이걸 임의로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무단결석 아니면 무단결석. 심지어는 상임위 중에 잠깐 이석을 하는 경우에 차관이 대신 배석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 30분, 1시간 정도. 네네. 그럴 경우에도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문서상으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야당의 동의나 승인조차 없이 네.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아,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도망가? 대정부 질문에 경제부총리가 안 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이 단순하게 주무장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최대 사안이 자원외교 문제잖아요. 네. 근데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 문제에서의 실질적인 당사자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외로 날라버리면 야, 이 국회에 대한 거나 국민에 대한 인식을 심지어 그분은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 아, 그렇죠. 어? 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국회 일이죠, 대정부질문의 이게. 주무장관 그리고 오늘 예상되는 이슈의 그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냥 내뺐네요. 내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G20 장관회의요? 예. 뭐 거기에 참석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보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갔다는 건 야, 이 국회와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행정부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돈 받고 지금 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경제부총리는 뭐 창조경제 나몰라 그러고 배째라 그러고 있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재보궐선거 유세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당락이 걸렸기 때문에 지도부에 지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렇게 작은 부분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왜 해임 건의안을 카드를 만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뭐 네. 저는 야당이 엄청난 뭐 경향신문의 어떤 뭐 녹음 파일의 일부를 좀 받아가지고 그것을 총알로 아끼고 있다가 검찰이 실기하는 거 보고는 막 그냥 내질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건 아닌 것 거라면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서 이게 부결되더라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지금 재보궐 선거를 저쪽은 굉장히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야당의 이런 페이스라면 저는 관악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오히려 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보궐선거 거죠. 신경 쓰다가는 네. 부메랑을 맞는다. 네, 오히려 저는 네. 재보궐선거에 신경을 후보들을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네. 좀 보이콧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국정을 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국정을 예를 들어서 대정부 질문도 저는 경제부총리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파행으로 몰고 가서 오히려 예전에 뭐 YS나 DJ처럼 강한 야당. 아 그럼요. 그렇게 투쟁하는 해가지고는 야당 모습 소리 좀 보여야 꽥꽥 된다. 지르고 무슨 국회 선진화 때문에 소리도 못 질러. 난 이런 국회는요 식물국회라고 생각해요. 아니 비판을 하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러 갖다 놨는데 네. 299명이 앉아가지고는 헤헤헤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면서 악수하고 있는 거 저는 이거 불편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불편하다는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 내에서 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좀 의사 표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는 좋은 방향성일 것이냐, 그게 이제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측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저희는 그래도 좀 큰 정당인데 소수 정당들이 국회 내에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떠한 공간들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공간들의 방향성들을 터주는 방법 이건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제도상의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여당보다 좀 수세적인 입장을 좀 보이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아니, 언론 보도상에서 그렇게 나온 아니, 건지 뭐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김무성 당대표가 여당이고 유승민이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여야 같이 해먹는다. 아니 생각이 지들이 그냥 쿵짝쿵짝 그러면서는 최고위원회 열고는 유승민이 네. 갑자기 뭐 나타나가지고는 네. 총리 뭐 수사 받아야 된다 수사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또 그 전략을 쓰는 건가요? 네, 예전에 교란전법을 썼던,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물타기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야 쟤네들은 그래도 뭐 정치를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야당의 구조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개파간에 이전 네. 투구가 너무 심하니까 당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당선이 됐으면 좀 그래 우리 좀 문재인 대표에게 몰빵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네. 좀 힘을 실어주고 가야 되는데 못 봐요 못 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보면은 후보 전에도 뒤흔들어 후보 되고 나서도 뒤흔들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뒤흔들어 퇴임하고 나서도 뒤흔들어 탄핵도 자당 의원들이 막 탄핵표 던지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서열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 여러 마리 키우면 네. 이게 서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하물며 이게 당에서도 서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자기 팔 자기 흔드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안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이 전국을 답답해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목말라 하시고요. 뭐 오늘 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중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뭐 제가 대표가 아니니까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흔들기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걸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은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들을 냈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하게 일개 개인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연관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 비서실장을 했던 전현직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 3 다 포함되어 예, 있죠. 1, 2, 3가 다 포함되어 있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4명의 비서실장이 네. 지금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4명이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이 그냥 개별 정치인 몇 명의 사정 이런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로 다시 한번 좀 입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책의 이름은 뭐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인데 저는 이것도요 예.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대선자금 공개로 압박을 해야죠. 대선자금 사실은 공개. 그래야지만이 예.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봐요. 음. 친박 게이트. 그러면은 비박은 여기서 자유로운가 면죄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웃음꼴이 나는 게 가장 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웃음꼴이 나냐면 야당이 재보선에서 지거나 참패를 했을 경우에는요. 네. 어떤 식으로 새누리당이 기고만장해지냐면 성완종 소위 이 리스트 파문. 리스트 네. 파문은 그냥 희화화되는 겁니다. 그냥 성완종이 죽으면서 안 갚음했다. 네. 그러면서 아주 마구 이상하게 검찰 수사를 이상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 면죄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러면서 검찰 압박하면서 다음 총선을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수순을 가장 저는 웃음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이 사안을 친박 게이트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이것은 박근혜 대선 자금 공개, 네. 박근혜 대선 게이트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용어의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정할 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하는 과정 안에서도 네. 이 이름이 맞느냐 또 다른 걸로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있었고 또 의원들 간의 논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이제 돈의 실체들이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리스트 8명에만 나왔 당시에는 네. 이게 뭐 대선 자금이라고 특정 짓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아마 용어는 이후에 조금 더 변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가시면은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언어가 네. 정립하는 부분이 정치가 결국은 예. 규정하는 그럼요. 것인데 그럼요. 저희가 네.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지도부도 아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의총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낼 텐데 지금 민심을 잘 반영해서 뭐 총의를 모으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의원님 대정부 질문에 계셨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완구 총리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뭘 느끼셨어요? 근데 저도 정치인인데 네. 저분 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참 하루가 길겠다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은 네,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은 진실. 알고 있는 네. 거고 흔히들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하는데
뭐 망자가 돼버리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진실을. 네. 근데 그것을 누가 들어도 태나는 거짓말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단순하게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행적의 문제들에 있어서 선거 유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네. 그때그때 정치 입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보면 저 정도 입장에 올라가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세뇌되기 때문에 합리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순간이 되면. 그게 되나요? 그 힘들 근데 것 같은데요. 이미 흔들려 버리시는 것 같아요. 바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네. 저 정도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짜 맞춰내서 거짓말을 할 텐데 웬만한 단계 오른 정치인이라면 이미 저분은 그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그 단상에서의 순간부터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 용어에 있어서 네. 충분히 그것이 숙성되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네. 특히나 본회의장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이후에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예. 솔직한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즉답을 해버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것은 이미 흔들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자로 나서면 네. 이 사람이 즉답을 하는 순간부터 말을 물면은 이겨요. 근데 뭐 실무자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 취지를 제가 이해했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돈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목숨을 내놓겠다. 네. 뭐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을 계속 해버리는 거죠. 그게 스스로 흔들렸다는 증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좀 억울해서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무죄 추정도 저희가 해야 근데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너무 겁니다. 억울해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그 누구죠? 허태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 자기는 돈 받지 않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주장이 아니라 결국은 검찰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검찰에 메시지를 던진다. 김기춘이 누굽니까? 지금 살아있는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대선배인데. 네. 니들 까불면 죽어 이 소리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상 정말 억울하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자기 방어를 하면서 검찰에 지침을 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완구 총리만 좀 바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그리고 아니 즉답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너무 억울해서 그래. 아니요 이게 아니요. 그래도 이완구 총리도 그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즉답이라는 던졌어.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가 없어요. 자기 발언 자체가. 두 번째는 했다 안 했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내용은 네. 나중에 검찰 수사에 엄청난 증거 자료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수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지금 나머지는 예비 수사도 안 받았잖아. 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수사라는 것은 불러놓고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가면은 조사받을 때 묵비권 행사해요. 네. 아 네가 입증해라.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아니 그 세월호 8.15 집회 때 김광진 의원하고 저 같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를 지금 일반교통 방해죄로 수사를 했어. 수사 받아서 같이 왜 여기 어떻게 행진 코스가 어떻게 되고 난 모르겠다. 이거 사진 맞죠? 나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 했냐 어쩌죠? 모르겠다 다 묵묵부답을 했어요. 채증당했어. 날 감히 채증을 했어 이것들이. 그래가지고는 재판장이 날 불러서 판사가 물으면 내가 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골 때려지거든요. 수사 곤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검찰에서는 입을 띄는 순간 다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아. 천하의 검찰총장도 거기 가서 수사 받으면 네. 입 띄기 시작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현직 총리가 가서 입을 다물어 묵비권 행사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 받았다라는 증거들이 속속속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돼요. 발부 사유도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수사받다가 현직 총리가 구속된다. 구속되게 생겼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검찰권을 네. 주면 한 달 안에 영장 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러신 거고.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네. 것은 저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칼질하라고 검찰권을 준 겁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고 인권 옹호자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음. 헌법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완구 총리가 지침을 명확하게 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말했죠.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를 죽이려면 증거를 찾아내봐. 찾아내면 난 죽을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으면 죽겠다는 그것이 그렇게 말을 해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근데 이 검찰을 돈 받은 지시할 수 있는 증거가 사람이 나오면.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살인죄를 네. 저지른 뭐 피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살인죄를 저질렀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건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게요. 예. 성폭력 그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네. 지적 장애인들 성추행하거나 강간해서 네. 진술 능력이 떨어져요. 이분들은 음. 그러면은 DNA 채취도 안 돼 있어. 그럼 네.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겨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 카메라 막 오거나 이러면은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증거 갖고 와라. 네. 이거는 내가 했으나 증거가 없으니까 난 법적으로 당당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타 500 박스는 어쨌든 구술은 나왔는데 이제 이분의 입장으로 보면 박스를 가져와서 내 지문이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안 가져갈 수도 있다. 그 여기 사람의 보면은- 진술일 뿐이지 네.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제 이렇게 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재판을 앞둔 발언이에요. 사실상 이런 발언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할 발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저런 네.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저기 안에서도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정리가 안 되는 수순이에요. 총리 따로 놀고 있고 김무성 따로 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따로 놀고 있고 다 따로 국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뭘 파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정도에서는 뭔가 세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연합 구도를 깨놔야 되거든요. 네네. 그것이 야당의 힘이에요, 사실상. 자, 이렇게 또 주제가 돌아서 야당을 향한 압박으로 저희가 돌아왔는데 압박해야죠.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보니까 이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비타 500박스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그 선거사무소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는 이 총리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난 못 봤다. 뭐 그거 내가 안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참 증거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숨 내놓겠다고 전형적인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를 유발시켜서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지금 홍준표 그런 거죠. 예, 도지사가 홍준표 지금 그렇게 하고 지사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홍준표 도지사 얘기 나왔는데요. 참 꼴 사납게 됐어요. 애 밥그릇 뺐더니 돈 받아 처먹고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여기 본인이 무상급식 하시려고 아우 뭐 닥치라 그래요. 어디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단식이 나라 그래. 안에 이- 들어가셔서 무상급식 하시려고. 이게요 지금 돈 받은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는 홍준표 정도 사법 처리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꼬리 자르기. 예. 네. 왜냐하면 가장 부담스러운 놈을 쳐내는 식으로 해서 네. 대선에서도 정말 홍준표 부담스러운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저 새끼 정리하고 말자라고 음. 홍준표 선에서 전 정리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메모를 보니까 좀 혼자 튀어요. 거기 네. 메모 적힌 그러니까요. 인사들의 이름을 네, 보면 네.
홍준표 지사만 좀 튀는 느낌이 드는데 야당은 이제 빨리 저기 경남 지사 도지사 후보 재보선? 재보선 후보 준비 좀 후보 낼 준비 좀 하시고. 경남도는 선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좀 후보 좀 잘 내봐요. 좀 경남은 좀 네. 이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호남 출신만 아니었어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 아유 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한번 가서 바꿔보시죠. 절대 안 돼요. 그거. 사지도 모르는 건가요? 저희가 사지로? 아, 죽으라고 왜 그래요, 정말. 아니 이게 지금 뭐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다시 보면 이게 시작이 뭐 부패와의 전쟁이었어요.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게 완전히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 목을 겨누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완전히 뭐 책임 총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의혹 불거진 다음에는 식물 총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결국 처음에 총을 쏜 것은 관역은 MB를 쐈는데 네. 맞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총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책임 총리죠. 그래서 책임 총리였군요. 네, 그럼요. 근데 네. 검찰의 행태가 정말 저는 괘씸한데요. 그 자원외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변이 이제 고발한 건들이 여러 있는데 그거 네. 책상 속에다가 다 지금 깔아뭉개고 있다가 지금 와서 꺼내가지고는 성완종 씨가 저렇게 죽고 나서 리스트 나오니까 지금 그거 꺼내가지고는 막 배당하고 허겁지겁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뇌부들은 일정 정도. 그렇다면은 결국은 성완종 씨가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체의 진실을 밝히고 네. 그리고 죽기 전에 경향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한 것도 왜 예를 들면 여러 신문들이 있고 여러 방송들이 있는데 과연 경향이었을까? 네네. 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그나마 잘 까발려줄 네. 수가 있는 데가 뭐 경향, 한겨레, 뭐 오마이뉴스 뭐 이 정도라고 네. 생각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야당 안에서도 조금 새정치민주화가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 외풍을 좀 덜 타보자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신문사도 그렇게 선택했을 거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 있어요. 녹음 잘 되고 있냐 이런 것까지 확인할 정도로 그럼요. 예, 예. 치밀하게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한 거죠. 했는데요. 근데 예. 사람을 목숨값을 저런 식으로 총리부터 시작해서 오리발 내밀면서 마치 성완종이 수사받은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리스트를 작성한 마냥 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수사라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좀 제가 참 슬픈 일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소위 이제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메모 쪽지 네네. 그게 이제 몸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유족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만약에 이게 언론사가 녹취록이 없고 그냥 자살을 했으면 그냥 어떤 검사의 책상 안에 그냥 들어있고 말았을 거예요. 이게 사건이 이렇게 퍼졌으니까 그 메모 쪽지가 공개되는 것이지. 그날도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이 먼저 보도한 다음에 그날 좀 느낌이 부랴부랴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면서 쪽지의 존재를 알린 것으로 저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BH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책상에 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순진한 발설하는데요. 저는요. 라이터로 태워버리면 끝이지. 그거 뭐 종이 쪼가리인데 누가 알아요? 찢어버리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뭐 경찰과 검사, 검찰과 군인들 보면은 굉장히 반듯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 경찰, 군인, 검찰 공무원들을 비하했다고 한다면은 혹시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저는 한 명을 특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물어 그러면 물고 네네. 뛰어가 그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자루의 칼끝이기 때문에 칼자루가 휘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칼날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다가 네. 내일 박 기자 잡아와 그러면 잡아와요. 오늘 밥 같이 먹고 김광진 의원님한테 의원님 뭐 국정활동 열심히 하고 앞으로 또 재선하셔가지고 우리 나라의 뭐 미랄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한 군인이 내일 쿠데타 일어나면요
김광진 죽여 그러면요 가서 그냥 빵 싸 죽여요. 네. 이게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요. 네. 그거는 태웁니다. 없애요. 네. 자, 김광진 의원은 서랍 속에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임태원 소장은 이걸 태워버렸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행태를 우리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수사는 같은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뭐 검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검찰은 개다. 뭘 기대하세요? 저는 그래도 특별수사팀 꾸렸잖아요. 문무일 우리 특별수사팀장이 정말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어요. 말로만. 아유, 그 말로만 지금 말로만 보이고 있는데. 립서비스 해야죠 지금 이 시기에. 네, 립서비스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네. 정치적으로 특검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거의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수순에서 특검은요 야당이 요구하는 변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것은 국정조사로 갈 일도 아니고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야 된다. 보십시오. 총리가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이에요. 네. 현직 총리를 어떻게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례도 보시면 없는데. 돼요. 네네. 총리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상황은 여실하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수사를 할 때 국방장관은 서면 조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국방장관이요? 네, 김관진 장관은 뭐 와서 대질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서면 조사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이 심각하네요.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니 그 큰일을 재판도요. 예를 네. 들면은 어떻게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들 따지려면 네. 공판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증인 출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군 검찰이 네. 자기의 최고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의 최고의 실세인 사람을 네.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을 가지고 재판장에 세운다. 저는요 그거는 네. 아마 민주정부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제 이완구 총리 답변을 보니까 그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 신분이라도 그 검찰에서 아니 받으러 갈 수 있겠죠. 공정정당하게 출석은 할 수 수사할 있겠죠. 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죠. 출석해가지고 검사하고 네. 뭐 차 이렇게 한잔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나오겠죠. 하하하하하 하고 거기서 오겠죠. 검사한테 알게 뭐야 거기 뭐 CCTV다라는 것도 생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지시를 내리고 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하자. 예, 그래서 뭐 총 출동하겠죠. 검찰총장 방에 한번 이렇게 싹 네. 가서 음. 차 한 잔 드시고 아유 뭐 오늘 조사는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네네. 가시죠. 그리고 제가 배석하겠습니다. 뭐 이따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네. 리스트에 있는 현직의 공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사퇴를 하고 그 재판을 받아야죠. 뭐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병기 실장도 네. 현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꼭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저는 말씀이신데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예.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막 아주 그냥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단체 카톡방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단카방은 없고 단체 텔레그램 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치매하신 병기야, 분들이니까. 야 이거는 수사를 이렇게 근데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그 비문 전화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체 전화를 하시겠죠. 있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특검 얘기도 나왔는데 이 상설 특검법 전화기 얘기 나오니까 어제 대정부 네. 질문에서 핸드폰 난 하나 쓴다. 그거 보셨어요? 그 최규성 님이 핸드폰 몇 질의하신 개냐? 분이요. 네. 아 저는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한 5분 후인가 있다가 아니 저는 두 개를 쓰고 네. 있습니다. 좀 있다가 부인 걸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그러니까 진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 말이 계속 바뀌니까 네. 뭐 대선 지원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전 말하고 오후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요 청문회 때도 말이요. 그때 달라요. 사실상 그걸 봤잖아요. 국민들이 청문회 과정을 네. 통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총리 후보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네. 죄송하면 죄송하다가 빨리 명확하게 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는 뭐 갈수록 말이 틀려져. 그러니까 그래서 좀 국민들이 대정부 질문 보면서 신뢰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무죄 추정 잠깐만요. 무죄 추정 원칙은요. 네. 그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네.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서 무죄 추정 원칙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네. 군에서요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 병사면 무죄 추정 원칙 얘기 안 해. 이게 영관급 장교가 되면요 장성급이나 또는 뭐 위관급 장교 되면은 무죄 추정 원칙 얘기하면서 보직해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요. 뭐 저보고 지금 그러면은 무죄 추정 원칙을 깨라는 겁니까? 헌법상에 어쩌고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가 헌법을 그렇게 잘 지켰을 것 같으면은 장병의 기본권을 왜 개박살이나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헌법을 개무시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본권이 보장 안 돼가지고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유족들이 저렇게 땅에서 이 추운데 왜 울부짖으며 살고 있겠어요. 총리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총리가 가장 이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려면요 자진 사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의종군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나는 권력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가야지만이 네. 그것이 총리의 자세인 거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버텨줘서 버티면 결국은 우리 검찰이 혐의 없음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네.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옷을 벗고 나가가지고 실제 재판을 받아서 뭔가 결론이 나와버리면 대통령이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저는 오늘 결론은 야당이 잘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왜냐하면 가지 마세요. 권력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의회에서 권력을 분점시켜놨잖아요. 여야로 표를 그렇죠. 주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하는 세력이 쳐야지만 이게 되지. 그러면은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이 기자회견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총리 사퇴시키고 그래서 저희는 사퇴를 시키려고요. 아니 예를 들면 특검이 되려면 사실상 시민들도 이제 쳐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면 네. 이제 봄날도 따뜻하니까 다이어트 할 겸 해가지고는 쳐들고 나와서 행진을 합시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 행진하려는데 임 소장이- 대통령 콜롬비아가 그 다급하니까 콜롬비아 가버리시고 많이 그래가지고 볼 사람이 없는 9박 12일로 간대요. 9박 자 12일. 그러면은 갔다가 못 오게 공항을 점거합시다. 예.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들 동아시아들 보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사태 벌어지면 의회 의사당이 점거당하고 막 이래요. 예를 네. 들면 그냥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가 간다. 너 가면은 공항 점거하겠다. 너 못 돌아온다. 라는 메시지 강하게 줘야지 안 떠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로 보니까 네. 그냥 뭐 막말을 좀 하고 싶긴 하지만 네, 참으세요. 예.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는 세월호 국면임에도 지금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나가? 콜롬비아? 뭐 거기 가가지고 마약 사게? 뭐 갱들하고 만나려고? 거기가 잘못하면 총 맞아 죽어요. 네. 그 경우도 잘 안 돼. 거기는 뭐 장관도 총 쏘고 막 이러는데 뭐 게릴라들이 아니라 그 마약상들이 네. 뭐 마약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총 맞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어. 콜롬비아 뭐가 있는데 커피 사러 가나? 콜롬비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 근데 이게 말이 웃기는 게 아니 외교 지평을 넓히려면 북한에 가야지. 거길 왜 가? 정승기념일 가던가 그러면 네.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는 야 좀 전쟁 국면 그만 좀 하고는 뭐 평화통일 외교를 하던가. 그렇게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지평을 어디다 넓히고 있어. 지평 넓힌다고 하는데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왔어요. 국교 50주년 기념해서 국빈 방문했는데 3년 만에 또 거길 가가지고 뭐 지평을 넓힌다 이런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아니 외교 지평 넓히러 남아공도 안 갔는데 네. 무슨 만델라 죽었을 때도 안 갔는데 만델라. 뭐 지평을 어디다 넓혀? 예. 차라리 왜 북극까지 왜 남극을 가든가 아니면 저기 네. 아이슬란드를 가든가 동토의 땅을 가든가. 진짜 가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 몰라. 바짝 들으시고 짜증나. 내가 안 간 데고 있구나. 안 간 데가. 외교의 이러면서. 지평이라는 것을 뭐 도대체 외교의 수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옆에서 대통령 어떻게 보자 하는지 아니면 지가 가겠다 그러는지 군 모르겠지만. 인권 얘기는 언제 해요? 네, 그럼 잠깐 저희가 지금 그렇네. 흥분을 해서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잠깐 얘기할까요? 그 상설 특검법 문제 계속 나오는데 야당은 아직은 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 뭐 특검에 관련해서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설 특검법이 되면은
뭐 여야 공방도 있고 특검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수사를 손 놓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야가 동의해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만들어놨으면 그걸 좀 네네. 써먹지. 왜 이제 와서는 또 상설특검법을 못 받겠다고 하냐? 너희 뭐 이렇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하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상설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법안이 아니었던 건 또 사실인 거죠. 네. 둘 다 양보해서 합의된 점만 이제 일치된 거니까. 음. 근데 이런 경우에 말 그대로 정치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수뇌부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상설특검법에서의 독립성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일반적인 수준일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으로서도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현직 최고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처럼 말 그대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 네. 야당의 추천권을 좀 명확하게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설특검법으로 보면 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가 이제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특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하되 네. 지금 상설특검법에 있는 방식보다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야당이 정할 수 있는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특검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네. 저는 이제 특검에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이제 정치적 계산을 여당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이 법에 대해서는 뭐 여야 절충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특검으로 것이고 가는 건 맞죠. 지금 네. 검찰에 맡겨둘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을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있는데. 검사를 채용하고 그 많은 검찰 안에 수사관들이 있는 것은 결국은 부패 척결,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희화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바로 서려면 미국처럼 지방 검사를 선출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세요. 네.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선출직으로 뽑혔어. 그리고 서부지검의 검사들이 네. 이 사건 가만둘 것 같아요. 회를 쳐도 12번을 더 치죠. 총리 바로 소환합니다.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권자의 힘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네. 이 검찰을 누가 계속 좌지우지하느냐 청와대인 거예요. 또는 집권당인 것이고요. 네. 이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분점 이것이 저는 좀 빨리 논의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것이 인권 친화적 네. 검찰 검사 이걸로 가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뭐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설특검법 뭐 특검으로는 가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다시 또 특별법에 통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야가 어떤 또 합의를 할지 이건 좀 봐야 그리고 되는데 지금 당장 특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돼 버리면 네. 화제가 특검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이제 이쪽으로 또 이목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보다 배꼽이 더 큰 사실은 상황. 지금은 조금 예. 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상황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단서가 좀 더 나오는지 이것 좀 지켜보면서 특검 문제는 여야가 또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장윤선의 팟짱. 자, 저희가 군 인권 관련해서 잠깐 좀 짚어볼 게 군 사법제도 개편하고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국방부가 사실상 거부했어요. 지난 7일이었죠. 군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 혁신 특위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 제도들을 장기 추진 과제를 분류했는데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니까 네. 그 국방부 병역문화 혁신위원회의 공고안도 사실상 뭐 거부한 네.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옴부즈만 그러니까 군인권 보호관이라고 하죠. 이 보호관을 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못 가게끔 제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안 하겠다. 국방부 산하에 둬야 된다. 국방부 내에 둬야 된다. 내에 둬야 그죠?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엄청난 후퇴아니고 우리 지금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게 그 네. 총리실 산하 또는 국회 산하 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이렇게 지금 세 개로 절충안이 나왔고 이 세 개 중에 네.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병문화 특위에서 우리가 그 당시 공고한 내용 중에 심판관제도 폐지, 네. 그러니까 고도의 군사 지식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심판관을 다 없앤다. 그리고 보통군사법원은 군단급으로 다 격상시켜서 지금 현재 사단급에 운영하는 거 다 폐지한다. 네. 이런 거였고 감리원권도 폐지한다였는데 이것도 지금 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안보 상황을 볼 때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국방부는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군처럼 네. 해외 파병된 부대가 많으면 거기에서 사건의 당사자를 본토까지 데려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곳에 현지의 군사 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요 조만한 반덩어리에서 부산 뭐 2시간 반이면 가고 광주도 이제 KTX 다 뚫렸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군사법원을 둘 필요도 없고요. 없다. 그리고 네. 심판관 제도 자체는 좀 위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장 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경권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의 절반에 해당되는 네. 형에 선고된 것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는 있는.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저 누가 줬어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네. 저는 법관이 판단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지휘권이라는 것은 전시에 지휘를 하기 위한 권한인 것이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와 관련한 지휘에 대한 감경권이 지휘권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 지휘권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게 뭐 장기 추진 과제로 됐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안 되고 이 뭐 후에도 이게 추진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고무적인 것은 여야가 그 소위에서 군사법원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네. 전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만 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지안이 나왔는데 아마 여기서 더 밀리면 군이 이제 끝장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좀 돌아가서 네. 저희 원내대표한테 병역문화혁신특위 이거 좀 없애달라고 했어요. 원래 이제 저희가 4월까지가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또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연장에 난 반대한다. 저도 그렇고 남인순 의원님도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표명했어요. 네. 둘 다 위원인데. 왜요? 사실은 병역문화혁신특위는 법안을 할 수 있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아시는 것처럼 뭐 몇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인데 이게 6개월을 연장시켜 버리면 지금 국방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맨날 국방위에서 하는 얘기가 병역문화혁신특위가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시간을 끌고 19대 국회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멈춰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 빨리 털고 이 과제가 네. 법안으로 성안돼서 또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상임위 갔다가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방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어느 정도 입장을 다 정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정부랑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입법권은 명확하게 국회에게 있는 겁니다. 네. 국회 양당이 결정하면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그렇죠.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예산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가 의결만 해주는 거지만 법안에 대한 권한은 온전하게 저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병역문화혁신특위를 좀 없애고
국방위로 넘겨줘야지 네. 일이 돌아가죠. 그러지 않으면 19대 국회 내내 병역문화혁신특위에서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그렇죠.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빨리 이제 성안이 돼서 법사위 넘어가서 네. 본회의 가는 과정도 굉장히 지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맨 문제도 저는 이제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10을 얻어낼 수는 없다고 봐요. 한 네. 발짝이라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국회로 옴부즈만 제도를 가져오는 것을 못하고 한다고 하면 뭐 국방부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총리실 산하라도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총리실에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그거라도 19대 국회에서 받아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물론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러지 않고 원한 고수만 하거나 논의만 계속 해가지고는 지금 수십 년째 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150명의 군인들이 매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리실이 못 받겠다고 배짠 거예요, 사실은. 아, 총리실이요? 네, 총리실이 이제 배를 째니까 국방부 요때다 싶어가지고는 국방부 안에 두겠다 이런 발언을 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뭐 자기한테 달라 이러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갈 경우에는 법안을 많이 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는 있어서 권고밖에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네. 없기 때문에요. 네. 지금 권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민사회 단체 대표 입장으로서 사실상 이제 우리 공동 행동도 있고 해서 국회에 뒀으면 가장 이게 실현 가능성이 네. 높고 실효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뭐 저희도 사실상 도입되는 게 먼저다 어디든 국방부 빼고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옴부즈만의 취지에 맞게끔 그게 원래 취지에는 가장 맞죠. 국회에 가는 걸로 네.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뭐 총리실로 가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산하로 가는 게 가장 모양새는 네. 가장 좋습니다.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 이 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아무튼 이게 지금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가 그렇게 됐기 두더라도 때문에 하나만 그렇게 두더라도 위원회 선임, 그러니까 위원장이든 조사위원회에 대한 선임에 대한 기본 권한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그거는 않으면 민의가 반영되죠. 예, 말 당연한 그대로 거죠. 예. 전직 뭐 장성이 다시 또 그 자리로 가서 위원장 하는 거랑 그렇게 되면 똑같은 안 되죠. 거거든요. 성우의 분들이 또 가서 네.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러면 곤란하죠. 네. 그리고 뭐 윤일병 이제 이 항소 재판이 끝났습니다. 네네. 지난주 끝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저런 발언들이 튀어나왔거든요. 네. 결국은 윤일병 사건 이후 제2의 윤일병을 막고 병역 문화를 혁신하겠다라는 어떤 국방부의 의지가 저는 거짓이었지 않은가. 저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들러리 서고 왔지 않는가라는 네. 후회도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한 게 이쯤에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문화 혁신을 더 가열차게 하라고 얘기한 주문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여론의 문매를 막기 싫은 어떤 꼼수였지 않은가라는 전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핵심인데 사실 군사법 개혁과 옴부즈만 도입은 네.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걸 안 결국은 하겠다라는 자기들이 거죠. 필요했던 예산만 뭐 그러니까요. 밀려있던 예산만 지금 다 확보했고요. 네. 원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발도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대책을 만드나 관심 많이 가지셨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약간 관심이 뜸해지고 그러면서 국방부도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행정부 이런 식으로 중에 나오는 것 국민 같아요. 여론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게 국방부예요. 네,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요. 제2의 윤일병 사건 앞으로 터지면 그때는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만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지고는 좋은 말 다 써놨다가 하나도 이제 네. 실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또 터져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하면은 이제 군을 그만 패라, 군을 연성화해서 군을 아작을 내려고 작정을 했다, 군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만하세요. 사기저하다. 네, 뭐 이딴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제도 도입하면 누가 존경받겠어요? 사실은 국방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지. 군인권센터 잘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저희는 옴부즈만 안 생기는 게 더 좋아요. 우리한테 민원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아니 보십시오. 밥그릇이 뺏겨. 아니 왜냐하면요, 국가인권위원회 요구를 만들라는 요구를 DJ가 이제 공약으로 만들긴 했지만 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회
탄생 이후에 인권 단체들이 존립 기반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국가 예산 여기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NGO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체제 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또한 체제 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인권센터가 여기에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모색을 해야 되는 전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우리를 갉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걸 안 하겠다. 그럼 도대체 군인권센터를 어디까지 띄워주고 어디까지 키워주려고 하는지 네. 전 나중에 장관님 보면은 감사하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고 네. 하시고요. 이게 뭐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군인권 문제에 계속 지켜보시면 또 국방부가 이렇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째 공중전화 얘기하라고 매번 저한테 말씀하셔놓고 이번 주도 공중전화에 공짜도 입도 뻥끗 못했어요. 참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총알을 아껴두세요. 네네. 다음에 저희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